이번 시간에는 멀티플 액세스 프로토콜 중에 하나인 채널 파티셔닝 맥 프로토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임 디비전 멀티플 액세스 이것을 볼 텐데,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잠깐 돌이켜 보면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맥 프로토콜의 분류에서 세 가지가 있었죠. 세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채널 파티셔닝이었죠. 이것은 이제 채널을 조그만 조각으로 나누어서 그 조각은 이제 타임 슬롯일 수도 있고 프리퀀시 조각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각각을 TDMA, FDMA, 또 CDMA 이런 식으로 명명을 하는데 뒤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랜덤 액세스, 그 다음에 테이킹 턴스, 이 세 가지 종류가 있었죠. 이 중에 지금 배울 것은 채널 파티션이 되겠습니다. 자, TDMA, 이것은 이제 시간축을 기준으로 해서 타임 슬롯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쪼개진 그 조각 이 시간 동안 다른 여러 가지 1, 2, 3, 4 이렇게 번호들이 있는데, 이런 채널들이 별도의 다른 스테이션에 의해서 이제 사용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쭉 보면은 채널을 이제 이 번호 정해진 대로 이렇게 리저브가 이미 돼 있죠. 1, 2, 3, 4, 5, 6. 여기서는 이제 6개의 슬롯이 있는데 이 각각이 어사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다음 시간이 되면은 또 다시 한번 돌이켜서 라운드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계속 반복해서 1, 2, 3, 4, 5, 6 이 순으로 이제 쓰는 거예요. 이게 전통적인 전화 교환기에서 사용하던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TDMA라는 방식이고, 타임 디비전 멀티플 액세스. 그리고 각 스테이션이 주어진 길이만큼, 여기서는 시간 단위이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만큼 타임 슬롯이 있는데, 이 시간 동안 이제 전송을 보낼 데이터가 있다면 전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화 교환망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의 목소리가 여기에 이제 코딩된 그런 목소리가 그 다음 또 코딩된 목소리, 이것이 이제 1번 사람, 2번 사람, 3번 사람 이렇게 어사인이 되어서 그렇게 텔레폰 스위칭 할 때 리소스가 얼로케이션 돼서 사용되는데, 그런 방식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사용되지 않는 건, 이것은 이제 아무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그야말로 낭비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1, 3, 4만 실제 유효한 전송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2, 5, 6은 아이들 상태에 있기 때문에 리소스 유틸라이제이션 측면에서는 절반을 지금 소비하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TDMA 채널 파티셔닝 맥 프로토콜 중에 하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는 시간축을 기준으로 나눴다면은 우리가 주파수를 기준으로 또 쪼갤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FM 라디오를 생각하면 되겠는데, 그것이 이제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 액세스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채널을 이게 스펙트럼 주파수 스펙트럼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것을 이제 주파수 대역별로 이렇게 쪼개서 그 쪼개진 대역,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대역을 어떤 특별한 방송국이라든가 FM 라디오 스테이션 거기에 할당을 해주는 것처럼 그 컴퓨터가 우리 통신을 한다면은 그 특별한 주파수 대역을 써서 다른 쪽에 전송을 할 수 있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용하는 것이 1, 2, 3, 4, 5 이렇게 있다면은 이것은 전송을 하고 있고, 다른 것들은 이렇게 비어있는 것들은 전송을 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다른 누군가가 쓰지 않는다면은 이렇게 아이들 상태로 리소스를 낭비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1, 3, 4만 쓰고 나머지 2, 5, 6은 앞에서처럼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리소스 낭비가 되겠죠. 이렇게 주파수가 틀리기 때문에 각각의 틀린 주파수를 사용한다. 이런 웨이브폼이 프리퀀시가 이제 틀린 것을 쓰는 거죠. 이것을 이제 FDMA라고 그런다. 다음에 또 CDMA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CDMA 이동통신을 시작했었는데, 그것은 이제 코드 디비전 멀티플 액세스, 그 부분은 이제 챕터 7에서 이제 소개될 내용이지만 간단히 그 핵심 내용만 소개한다면, 그것도 멀티플 액세스 개념인데 코드 디비전. 자, 코드 디비전이기 때문에 그 코드가 틀린 코드가 각각이 쓰이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서로 틀린 언어를 쓰면은 그것이 바로 틀린 코드가 되겠어요. 틀린 언어를 써서 동시에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 다른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이쪽에 있는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고, 또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은 다른 언어로, 다른 코드로 이야기했을 때 또 부근에 있는 다른 사람과 둘이 대화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크게 노이즈로서 이렇게 작용을 않기 때문에, 다른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활히 통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CDMA가 되겠는데, 그 정도 내용만 알고 그 부분은 이제 챕터 7에 소개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혹시 관심 있는 학생들은 챕터 7에서 한번 참고해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랜덤 액세스 프로토콜로 우리가 볼 것이, 그 다음에 이제 맥 프로토콜에 분류해서 두 번째 방식인 랜덤 액세스 프로토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한 노드가 패킷을 보낼 게 있을 때, 그때 이제 속도를 풀 속도로 그것을 이제 전송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전에 어떤 다른 노드들과 어떤 조정하는 그런 단계가 없이 바로 이렇게 임의의 어떤 시간에 아무 때나 보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개 이상의 노드가 동시에 전송할 때는 이제 충돌이 일어나겠죠. 콜리전이. 그리고 그 충돌을 이제 충돌이 일어났을 때 충돌로부터 복구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겠습니다. 랜덤 액세스 맥 프로토콜이 이제 스펙에서 명시하는 것은 어떻게 콜리전을 디텍트할 건지, 그리고 어떻게 그 콜리전으로부터 이렇게 복구할 건지, 복구할 때는 이제 약간의 딜레이를 뒀다가 재전송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지만, 그걸 뒤에 자세히 보도록 하고, 자, 이더넷이 이런 방식을 쓰는 거니까 이더넷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은 랜덤 액세스 맥 프로토콜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더넷 하면 이제 CSMA CD라든가 와이파이 하면은 CSMA CA가 되겠는데, 그 전에 1970년대에 소개된 알로하 넷, 이것은 이제 하와이에서 하와이에 섬이 많죠.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멀티플 액세스 방식으로 사용한 방식이 알로하 방식이 되겠어요. 거기서 조금 더 발전시킨 슬롯을 쪼개서 슬롯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알로하 넷이 있었고, 슬로티드 알로하.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잘 응용해서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만든 게 캐리어 센스 멀티플 액세스가 되겠어요. 이것이 이제 발전돼서 이더넷, 현재 이더넷, 그 다음에 와이파이 프로토콜이 된 거죠. 자, 그러면 먼저 그 중에 역사적으로 맨 처음에 소개된 알로하 방식, 그 중에 슬로티드 알로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로티드 알로하는 일단 모든 프레임이 똑같은 사이즈를 갖고 가정하기를, 그 다음에 시간축으로 봤을 때 각 시간이 이렇게 쪼개져 있다. 똑같은 사이즈의 시간으로. 그래서 그 시간은 한 프레임을 전송하기에 적합한 그 시간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각 노드에서 전송할 때 그 슬롯이 있으면은 그 슬롯, 시간이죠. 시간의 첫 부분. 그 시간, 슬롯이 시간이니까 그 시간 조각인데 그 앞부분에서 보내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 각 노드들은 서로 이제 싱크로나이즈 돼 있다. 슬롯이 서로 시간을 기준으로 이렇게 서로 전송을 하고 하기 때문에 모두 다 싱크로나이즈 되어 있어야 하겠어요. 그 다음에 두 개 이상이 그 똑같은 타임 슬롯에 그 똑같은 시간에 다른 노드들이 또 전송을 하고 있다면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각 노드가 충돌을 디텍트 할 수 있는, 충돌을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그래서 충돌이 일어났다, 그걸 알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메커니즘도 있다. 자, 이런 가정하에 이런 것이 이제 슬로티드 알로하가 되겠는데,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냐면은 각 노드가 이제 프레임을 보낼 게 있을 때 일단 그것을 주어진 다음 시간에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시간은 지났기 때문에 시작하는 다음 슬롯, next available한 슬롯에서
그때 이제 보내기 시작한다. 보냈는데 어떤 충돌도 없다. 그래서 디텍트를 해보는 거니까 보내고, 그래서 혼자 이렇게 성공적으로 보낸 거죠. 그 다음에 다음 슬롯에 또 그 다음 프레임을 이제 보낼 게 굉장히 프레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다음 프레임을 또 보내면 되겠죠. 만약 프레임을 보낼 때 노드가 이제 디텍트 하기를 어떤 컬리전이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은 재전송한다. 그때 이제 재전송할 때 여기서 이제 확률 통계 개념이 조금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성공할 때까지 확률이 이제 P다. P라는 성공 확률로 보낸다 이거죠. 자, 이것은 뒤에서 어떤 분석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베리어블, probability 베리어블 P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모든 어떤 프로세스들, 우리가 시간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랜덤 프로세스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분석할 때 확률 및 통계에서 나오는 그런 이론이지만, 여기서 그 일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봤던 그 내용을 여기에서 그림으로 이렇게 보면은 1번 노드, 2번 노드, 3번 노드가 있는데, 이 타임슬롯, 똑같은 타임슬롯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고 싱크로나이즈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그 타임슬롯 동안만, 슬로티드 얼로아에서는 타임슬롯 동안만 보낼 수 있겠고, 첫 부분 그때 시작을 해야겠어요, 보내는 것을. 그리고 끝내는 시간, 슬롯이 끝날 때는 끝내야겠어요. 자, 그랬을 때 서로 모르기 때문에 일단 노드 1이 보냈죠. 노드 2도 보내고 3도 보내고, 서로 아비트레이션이 지금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우연히 셋이 같이 보내는 거니까 콜리전이 일어났죠. 그래서 C는 콜리전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실패, 모두 다 실패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보내야겠죠. 프레임이 1, 2, 3, 4, 5 쭉 그렇게 있다면 처음부터 다시.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아무도 안 보내니까 empty면서 이것은 이제 리소스를 낭비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노드,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타임슬롯에서 1이 보내고 또 2가 또 보내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충돌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충돌이 일어난 건 이렇게 2는 empty. 그 다음에 똑같은 것을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로 또 한번 다음에 available한 타임슬롯에서 보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성공적으로 됐어요. 아무도 이제 안 보냈으니까, 충돌이 없었죠. 혼자만 보냈으니까. 성공, S. 그 다음에 또 empty. 그 다음에 우연히 또 보냈는데 1번과 3번이 보냈으니까 collision, empty. 1번 혼자 보냈으니까 success. 3번 혼자 보냈으니까 success. 자, 여기서 이제 프로스하고 콘스가 있는데, 프로스는 이제 장점이 되겠고, 콘스는 단점이 되겠어요. 장점은, 싱글 액티브 노드. 이게 이제 각각의 싱글 액티브 노드가 이거죠. 이거. 혼자서 보내는 거. 그것은 이제, 풀 레이스로, 만약 혼자만 보낸다면 풀 레이스로 쭉 보내면 되겠죠. 다른 것들이 안 보낸다면. 그것이 이제 장점일 수가 있겠고, 이것은 이제 분산화되어 있다. 디센트럴라이즈 되어 있다. 굉장히 이제 분산화되어 있고, 디센트럴라이즈 되어 있고, 그렇지만 이제 이건 뭐 단점일 수도 있겠는데, 슬롯에서만, 그 노드의 그 슬롯, 이 슬롯들이 서로 싱크로나이즈 되어 있어야 되죠. 그 시작할 때 동시에 시작하는 그 타임에 시작이 돼야 되겠는데, 그게 바로 싱크로너스하게 동작을 해야 된다는 그 점. 그게 이제 싱크에 맞춰져서 동작을 해야 된다. 그것만 제외하고는, 이건 이제 단점이 되겠죠. 그것만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이제 굉장히 분산화된 방식으로 동작한다. 그리고 단순하다. 단점은 이제 콜리전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콜리전이 있으면 이제 이 채널을 낭비하게 되는 거고, 또 아이들 슬롯, 이런 것도 채널을 이제 아무도 안 쓰기 때문에 유틸라이제이션 측면에서 낭비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 디텍트 할 때 이 슬롯 내에서 콜리전이 있다는 것을 디텍트 해야지, 이 한참 지난 다음에 여기서 디텍트 해본들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그 제약 조건이라면 이 타임 슬롯 안에서 콜리전이 있다는 걸 디텍트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단점은 또 클락이 서로 싱크로나이제이션 돼서 그렇게 동작이 돼야 된다. 이것이 이제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이피션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피션시 측면에서 이렇게 따져보면은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보내는 슬롯의 부분, 이게 이제 성공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보내는 부분, 그 부분이 이제 유틸라이제이션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효율성과 연관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가정하기를 많은 노드가 있고 모두 보낼 프레임들이 많다. 그런 가정하에 또 우리가 몇 가지 가정을 보면은 n개의 노드가 많은 프레임들을 보낼 게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이 보낼 확률은 p다. 자, 그래서 각 노드가 보낼 probability가 p다. 이걸 이제 확률 및 통계 이론으로 계산해보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전체 맥시멈 효율성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슬로티드 알로하의 맥시멈 효율성,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결과만 숫자까지는 기억할 필요는 없겠지만 약 이 정도 된다는 것 기억하면 되겠는데, 자, 여기서 일단 가정하기를 한 노드, 주어진 노드가 슬롯에서 성공을 하려면은 그것이 보낼 게 있는 확률이 P고, 다른 노드들, 전체가 N개의 노드죠. N개의 노드. N개의 노드 중에 한 개 빼면 N-1개의 노드가 있겠죠. 그놈들이 이제 1-P라는 것은 보낼 게 없는 확률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고려할 게, 그것이 이제 임의의 어떤 하나의 노드뿐만 아니라 여러 노드가 똑같이 그런 동등한 조건을, 권리를 갖기 때문에 어떤 노드건 이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한 개만이 아니라 여러 개 중에 어떤 것, 임의의 어떤 노드. 그래서 N을 여기다가 곱하면 되겠어요. 그것이 이제 어떤 노드건 보내서 성공할 확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맥시멈 이피션시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P를, 이것을 맥시마이즈 하는 P 값을 구하면 되는데, 이것을 리미트로 N이 이제 무한대로 간다고 했을 때 이것을 구해서 그때 이제 이 전체 밑에 마찬가지 있는데 이 전체를 미분으로 이렇게 dp 이것을 이렇게 미분으로 해서 거기서 이것이 0이 되는 값을 구하는 것이 되겠어요. 자, 여기서 equal 제로로 된 그 p 값을 구하면은 그 p 값이 maximum efficiency가 되겠는데 그게 p 에스테리스크죠. 그래서 그것은 여기 오일러 상수인 2분의 1. 자, 오일러 상수 2는 오일러가 발견한 오일러 상수가 되겠는데 이건 2.71828 이렇게 쭉 진행되는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으로 나누면은 약 0.37, 그러니까 37% 정도 유틸라이제이션이, 효율이 37% 정도 유효하다. 맥시멈. 그러니까 63% 정도는, 약 63% 정도는 낭비된다 이거죠. 이 프로토콜의 방식으로는 최대한 베스트 내용이 되기 때문에 참조하기 바랍니다. 37%의 전송 시간이 유용하게 사용되는 유틸라이제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퓨어 알로하. 퓨어 알로하는 이제 앞에 슬로티드 알로하에 비해서 슬롯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슬로티드 알로하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슬롯이 없기 때문에 싱크로나이제이션 해야 될 필요도 없고, 클락으로 이렇게 싱크로나이제이션 해야 될 필요도 없고, 더 단순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프레임이 먼저 이제 도착하면은 아무 때나 이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자유로이 보낼 수 있는 만큼 그만큼 이제 충돌이 일어날 확률은 올라가겠죠. 그래서 콜리전 확률이 올라가고 싱크로나이제이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이제 또 분석을 해보면은 여기서 이제 보낸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것이 성공을 하려면은 그 전에 것도 이제 중요하죠. 전에 어떤 보내지는 어떤 프레임이 없어야 되겠고, 또 이것이 보내고 있는 동안 충돌이 안 일어나려면은 중간에 또 누군가가 다른 노드가 또 보내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전후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후가 이렇게 겹치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고려했을 때 분석한 것을 보면은 이게 T0고 T0 마이너스 1이 되겠고 T0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퓨어 알로하에서는 확률이 분석을 해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이게 자세히 분석하고 그럴 필요는 없고 이 결과만 알면 되겠어요. 두 개 다. 퓨어 알로하에서는 앞에 것의 절반 정도 효율성을 갖겠습니다. 이 부분이 물론 이제 숙제로는 뭐 유도하는 것이 있지만은 숙제를 따로 할 필요는 없고 이 숫자 정도 기억하면 되겠어요. 37%, 28% 이 정도 된다. 자, 퓨어 알로하 방식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캐리어 센스 멀티플 액세스 방식이 되겠는데,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 부분은 이제 그 뒤에 위키피디아로
알로하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역사를 살펴보겠지만, CSMA는 알로하 방식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만든 그런 프로토콜이 되겠어요. 자, MIT 학생인 매트 칼프가 하와이에 가서 그런 알로하 방식의 네트워크를 보고, 패킷 네트워크를 보고 힌트를 얻어서 만든 게 CSMA, 그 다음에 CSMA CD 이더넷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만약 채널이 아이들 상태이면은 전체 프레임을 쭉 보낼 게 있으면 보내고, 그 다음에 채널이 이제 센싱을 이렇게 체크해 보니까 비지인 상태이면은 그 채널이 이제 비어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다음으로 전송하는 것을 좀 미뤄야겠죠. 그래서 좀 기다리는 거죠. 인간의 어떤 서로 대화를 봤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대화에 끼어들어서 중간에 스톱시키지 않는 것처럼 아무도 대화를 이렇게 안 할 때 칵테일 파티장 같은 경우에 그때 이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누군가가 전송을 하고 있다. 그 이야기는 누군가가 대화를 하고 있다. 그 사이에는 이제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죠. 그것처럼 유사한 예가 되겠는데 하는 거예요. 자, CSMA CD는 CSMA하고 이제 같은데 단지 이제 컬리전 디텍트를 하는 거예요. CSMA하고 똑같은데 여기서는 컬리전 디텍트를 않고 여기서는 컬리전 디텍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컬리전 디텍트를 했다 하면 바로 스톱을 하는 거예요. 만약 컬리전이 내가 이야기하는 동안 또는 내가 보내고 있는 동안 우리 컴퓨터 네트워크 개념에서는 이제 전송을 하겠죠. 패킷을. 그랬을 때 또는 프레임을 그때 이제 다른 노드하고 충돌이 일어났다. 그것을 알았다. 그런 경우에 이제 바로 전송을 스톱하고 스톱을 해야 그 채널 낭비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채널을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채널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와이어드, 이더넷처럼 선이 있는 경우 또는 무선인 경우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선이 있는 경우는 컬리전을 디텍트하기가 용이해요. 그렇지만 무선인 경우는 컬리전을 디텍트하기가 유선보다 매우 어렵다. 자, 인간의 어떤 유사한 예로서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할 때 애절있게 대화를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어요. 누군가가 이야기하고 있으면은 참 스톱하고 있다가 아무도 이야기 안 했을 때 이야기를 시작하고 동시에 누군가가 또 그 순간 이야기를 시작했다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하는 그런 것을 일단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CSMA 금방 앞에서 본 컬리전을 다시 한번 그림으로 쭉 보면은 컬리전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캐리어 센스, 정기적인 신호를 이렇게 들어봐서 이렇게 컬리전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를 체크해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이 간격이 실제 간격이 굉장히 짧더라도 전파를 전송할 때 이렇게 전파 지연 시간이 있죠. 그 시간차만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달된다 할지라도 바로 옆에 있지만 그런 경우에 그 컬리전을 디텍트하는데 그만큼 그 시간이 나노세크건 그 이하이건 걸리는 그만큼의 시간이 있겠죠. 비록 짧을지라도. 자, 이것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노드가 뭘 보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이렇게 퍼져나가겠죠. 전파 신호가. 이렇게 전기 신호가 이렇게 가겠죠. 자, 없는 줄 알고 여기서 보니까 없었죠. 없으니까 이것도 이제 이 노드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간이 되면은 그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굉장히 짧은 시간이니까 나노세크 또는 그 이하의 시간이 되겠는데 그때 이제 컬리전이 일어났죠. 그러면은 계속 보내고 있는 것은 이제 무의미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컬리전을 보내고 또 들어보는 거니까 그게 바로 캐리어 센스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내고 들어보니까 그때 여기서는 컬리전 디텍트를 않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보내서 전체가 깨져서 낭비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단점이 되겠습니다. 컬리전이 일어난 경우 전체 패킷이 이렇게 쭉 계속 컬리전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내면 계속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채널을 낭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더 발전시켜서 나온 것이 바로 CSMA CD, 다른 이름으로 이제 이더넷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 이 방식은
컬리전 디텍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 방식보다 컬리전 디텍트를 해서 보내고 나서 바로 캐리어 센싱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컬리전이 일어나면 바로 디텍트를 해서 이 부분이 바로 컬리전 디텍트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스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대로 빨리 이쪽도 스톱하고 해서 그 이후에 이제 채널을 또 쓸 수 있기 때문에 채널 유틸라이제이션 측면에서 더 낫죠. 그래서 채널 낭비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더넷의 다른 이름이 되겠어요. Carrier Sense Multiple Access Based on Collision Detection. 자, 이더넷 CSMA CD 알고리즘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첫 번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이더넷 카드죠. 이것이 이제 네트워크 레이어로부터 데이터그램을 받고 그러면은 이더넷 카드의 역할은 그것을 이제 이더넷 프레임을 만들어서 보내야 되겠죠. 그랬을 때 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이더넷 카드가 채널의 상태를 이렇게 센싱해 보는 거죠. 정기적인 신호를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무도 보내는 게 없다. 그러면은 아이들 상태다. 채널이. 그러면 보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누군가가 보내고 있다. 그래서 어떤 정기적인 신호가 감지가 된다면 그때는 이제 채널이 빌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고 그 이후에 이제 비었을 때 이제 전송을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가 전체 프레임, 보낼 게 이제 여러 개 프레임이 있으니까 전체 프레임을 컬리전 없이 다 보냈으면은 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는 이제 그 프레임에 대해서는 다 끝낸 것이 성공적으로 끝내기를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근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가 보내는 동안 또 다른 전송이 있으면은 다른 누군가가 보냈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난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경우는 아까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스톱을 하고 어버트, 스톱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공유하고 있는 다른 노드들한테 쉽게 알릴 수 있는 잼 시그널을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충돌이 일어났다. 그걸 알리는 거예요. 스톱한 이후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가 물러나기를 하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을 조금 갖는데 그것을 이제 그 알고리즘을 바이너리 또는 익스포넨셜 백오프라고 한다. 뒤로 물러나서 이제 기다리는데 충돌이 일어났을 때 어느 일정 시간을 기다리는데 그게 어떤 방법이 있어요. 만약 이제 그것은 콜리전이 몇 회 일어났느냐에 따라서 맨 처음에 콜리전이다. 그럼 퍼스트 콜리전이죠. 그러면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가 M이 1이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0과 1 사이에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 K는 0 아니면 1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 중에 랜덤하게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 시간만큼, 그러니까 512비트 타임, 그 시간, 이건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이더넷 프레임에서 사용하는 비트 타임, 굉장히 짧은 시간 곱하기 K, 0 아니면 1이죠. 0이라는 소리는 바로 즉시 보내는 거죠. 재전송. 1이면 512비트 타임 시간까지 기다리는 거고. 근데 만약 위에 또 두 번째 또 충돌이 일어났다. 그러면 또 반복하는 거예요. 네 번째 일어났다. 그러면 이걸 포스라고 가정해 봅시다. 4. 그러면은 이게 2의 4승이니까 얘가 15가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0부터 15까지 그 숫자 중에 임의로 0일 수도 있고 15일 수도 있고 그 임의로 선택한 랜덤한 숫자 0이면은 바로 또 즉시 보낼 수 있겠고 15면은 제일 오래 또 기다려야 되겠고 그래서 또 충돌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또 증가를 하기 때문에 충돌이 많이 일어날수록 조금 기다리는 시간 랜덤하기 때문에 바로 보낼 수도 있고 최대로 기다리는 시간일 수도 있고 그 시간의 폭이 굉장히 넓어진다. 그래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을 좀 최소화시켜가는 방향으로 알고리즘이 진행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콜리전이 더 일어나면은 더 백오프 인터벌 시간이 선택할 수 있는 그 초이스 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그 시간 폭이 더 길어진다 이거죠. 이것이 이더넷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 되겠어요. 바로 이것이 바이너리 백업 또는 익스포넨셜 백오프가 되겠습니다. 자, 이더넷의 CSMA CD의 효율성을 또 우리 앞에서 알로하 방식과 퓨어 알로하 방식 37% 또 18% 그걸 봤듯이 이걸 한번 또 고려해 보면은 여기서 이제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유도하고 그럴 필요는 없고 이건 이미 다른 학자들에 의해서 학자가 이제 발표한 논문에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참고로 어디까지나 참고로 이용하면 되겠어요. 여기서 T 프로파게이션은 맥시멈 프로파게이션 딜레이가 되겠어요. 두 노드 간에 랜상에서 두 노드 간에 뭐 100m 떨어질 수도 있고 10m 떨어질 수도 있고 1m 떨어질 수 있는 그 사이에 프로파게이션 타임 두 노드 사이에 걸리는 거의 이제 빛의 속도에 버금가는 속도로 프로파게이션 하는 속도 있죠. 그랬을 때 걸리는 시간.
그 다음에 T 트랜스미션 시간은 이걸 이제 맥시멈 사이즈의 프레임을 전송할 때 걸리는 시간. 자, 이런 베어리어블 파라미터로 이렇게 이피션시를 계산해 냈어요. 이건 이제 실험적으로 또 이론적으로 이렇게 이제 연구한 결과를 발표한 그것을 이제 인용해서 참고만 하는 거예요. 만약 T 프로파게이션 이게 0이면은 거의 그러니까 전파 딜레이가 0이다. 그러면 바로 즉시 전달이 되니까 즉시 상대방 다른 노드들도 충돌이 되면 충돌도 감지할 수 있고 바로 이렇게 내가 보내는 즉시 전달이 되는 거죠. 수신 측에. 그래서 이피션시가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또 보내기 시작했다면은 계속 좀 긴 것을 이렇게 보내는 거. 그래서 보내는 전체 프랙션 타임을 길게 차지하면 유틸라이제이션 퍼센티지가 그만큼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인피니티이면은 또 이것이 이피션시가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 이런 수식을 이용해서 참고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이것은 이제 앞에 37%, 슬로티드 알로하에서 37%였죠. 그 다음에 퓨어 알로하에서는 18%. 이것보다는 굉장히, 이건 100%니까, 이피션시가 굉장히 심플하면서 싸고 또 디센트럴라이즈드 방식이면서 우리가 원하는 아이디얼한 그런 랜덤 액세스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더넷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랜덤 액세스 프로토콜인 미리 액세스 컨트롤 프로토콜 세 번째 것이 이제 테이킹 턴스가 있었죠. 순서를 기다려서 자기 순서가 되면은 보낼 수 있는 방식. 그것은 이제 토큰링, 토큰 버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한번 보면은 이것은 이제 맥 프로토콜에서 우리가 앞에서 채널 파티셔닝을 하는 맥 프로토콜도 우리가 배웠고 이것은 이제 채널을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공정하게 굉장히 로드가 많은 상태, 보낼 게 많은 상태에서 그렇게 이제 이용이 됐는데 보낼 게 별로 없는 그런 낮은 로드인 경우는 비효율적으로 사용되죠.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타임슬롯 또 프리퀀시 이것을 봤던 것처럼 그런 것은 이제 비효율적이죠. 낭비가 되겠죠. 보내는 게 없다면.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또 골고루 모든 n개의 노드들한테 골고루 할당을 했기 때문에 한 개만이 이제 보낼 게 있고 나머지 n-1개는 보낼 게 없을지라도 한 개만이 그걸 쓰기 때문에 전체 밴드위스의 n분의 1만 사용하니까 나머지는 이제 낭비가 되는 거죠. 그것에 비해서 랜덤 액세스 맥 프로토콜은 이더넷 생각하면 되겠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낮은 로드, 그러니까 아무도 보낸 게 없다. 혼자만 보낸다. 그러면 거의 100% 풀 유틸라이즈 하는 거죠. 그 채널을. 근데 여러 개가 막 동시에 보내면 콜리전이 많이 일어나겠죠. 굉장히 로드가 심한 경우에는 이제 콜리전이 굉장히 또 심해지겠죠. 이제 그런 경우는 콜리전이 오버헤드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테이킹 턴스는 그것에 비하면 이 두 가지의 장점을 고려해서 만든 게 순서를 정해서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제 순서를 정해서 하는 맥 프로토콜 중에 하나인 폴링을 보겠는데 폴링을 제일 단순하는데 그래서 먼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방식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링 방식은 여러 개의 슬레이브 노드들이 있다면 마스터가 한 개 있어가지고 그 중에 하나씩 선택을 해서 그 선택된 놈으로부터 이렇게 보낼 것이 있으면 보내고 받을 것 있으면 받고 하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마스터 노드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마스터 노드가 폴링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개 중에 한 개를. 통상 마스터는 좀 인텔리전트하고 슬레이브는 덤한 그런 디바이스가 사용될 때 사용하는 방식이 되겠어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포일링 할 때 그런 오버헤드가 이제 아무래도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이턴시, 시간 딜레이가 순서가 이렇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자기까지 이렇게 보낼 게 많다면 자기한테까지 돌아올 때까지 타임 딜레이가 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마스터라든가 이것이 죽으면은 만약 이것이 동작을 안 는다 그러면은 전체 통신을 못 하는 거죠. 마스터의 컨트롤 하에서 전송하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한 예가 되겠는데, 자, 폴링을 이런 식으로 한다. 자, 그 다음에 순서를 정해서 하는 방식, 그 다음 방식을 보면은 이것은 이제 랜에서 많이 사용됐는데 이더넷과 같이 경쟁을 했던 프로토콜들이 되겠습니다. 자, 링으로 됐을 때 이게 토큰 링이 있고, 링이 아닌 그냥 열린, 이게 끊겼다, 열린 그런 것은 이제 버스라고 그러는데 그건 토큰 버스가 되겠는데, 이건 한때 19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이더넷과 경쟁을 했던 그런 맥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랜에 사용됐죠. 자, 토큰 패싱은
이렇게 토큰, 이건 스페셜한 비트 패턴이 되겠는데 이게 컨트롤용이 되겠어요. 컨트롤 토큰을 가지고 있는 것만이 그 노드가 일단 토큰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이제 보낼 게 있다면 보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 토큰은 항시 한 노드만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노드가 이제 보낼 게 끝났다 하면 그 토큰을 릴리스 해줘야 되겠어요. 그러면 다음 넥스트 노드한테 그 토큰이 전달되고, 그 다음에 그 노드는 보낼 게 없다 하면 그 토큰을 바로 또 다른 노드한테 전달하고, 만약 이 노드가 보낼 게 있다 그러면 그 토큰을 가지고 있는 이 노드가 보낼 게 있다 하면 데이터를 보내겠어요. 자, 이렇게 보낼 게 없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토큰을 패스하고, 자, 이것이 보낼 게 있다 그러면 이제 보내야겠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토큰의 오버헤드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또 여기서 자기 순서까지 올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겠죠. 다른 노드들이 뭐 보낼 게 없다 할지라도 계속 토큰이 돌다가 자기한테 왔을 때 찔끔 보내고 또 토큰을 릴리즈하고 그 다음 것도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토큰이 이렇게 분실되거나 중간에 또 토큰을 갖고 있던 노드가 어떻게 그대로 그냥 갖고 고장나서 스톱돼서 토큰을 릴리즈를 못하거나 그런 경우에 전체가 통신을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지겠죠. 이런 것들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사용하는 케이블 액세스망을 보면은 FDM,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 그 다음에 TDM, Time Division Multiple Access, 그리고 랜덤 액세스,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면서 또 하나가 센트럴라이즈 된 이것이 컨트롤해서 실행되는, 그래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모드를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 케이블 액세스 망에서 사용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미리 보면은 DOCSIS라는 건데 그 뒤에 이 프로토콜을 볼 텐데, 일단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제일 처음에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없었겠죠. 제일 처음에는 1990년대 초만 하더라도 이게 케이블 헤드end 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집에서는 이제 케이블이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이제 보는 게 케이블 TV를 봤었죠. 그래서 이 케이블 모뎀과 이 PC는 1993, 4년 이 무렵에 처음으로 이제 소개됐죠. 그때. 그 무렵에 이제 로스앤젤레스에서 케이블 TV 쇼가 있었는데 거기에 내가 직접 참가해 봤는데, 그때 약 10개의 업체가 1993, 4년경으로 기억하는데 케이블 모뎀을 전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93, 4년 이 무렵에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으로 한국통신과 현대전자에서 그때 처음으로 ADS를 이용한, ADS, 이것은 케이블 모뎀이니까 ADS는 해당 안 되지만 ADS를 이용한 전화선을 이용한 그런 것을 100가입자를 대상으로 반포 전화국에서 이렇게 실험을 해서 성공적으로 시범을 보였었고, 그런 상황이 1993, 4년에 그때 상황이 되겠는데, 자, 그래서 이런 케이블망을 이용한 케이블 TV를 보고 그랬는데, 그 무렵에 이제 인터넷이 붐을 이루면서 인터넷 서비스를 사업자들이 이제 하려고 이런 기술을 알아봤는데, 그때 케이블 모뎀이 소개가 됐고, 그래서 그 케이블 모뎀을 부착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망을 이렇게 부착을 시키고 해서 서비스를 한 것이 케이블 모뎀 베이스드 인터넷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있는 순서대로 쭉 한번 보면은 이것은 이제 케이블 헤드엔드라고 그러고, 이 부분은 이제 케이블 모뎀 터미네이션 시스템이라고 그러고, 이것은 이제 케이블 모뎀, 줄여서는 CM, 이것은 CMTS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 망에 이제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인터넷 망을 붙여서 이 가입자들이 이 인터넷 PC를 이용해서 또는 노트북 이용해서 인터넷을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사용된 미디어 액세스 컨트롤 기술이 FDM, TDM, 그리고 랜덤 액세스 종합적인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프레임, 그 다음에 TV 채널, 그 다음에 컨트롤 시그널들이 이렇게 이 다운스트림 방향으로 이용 되겠는데, 이쪽 다운스트림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겠는데, 그때 이제 사용하는 기술이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 액세스가 되겠어요. 주파수가 틀리게. 왜냐하면 우리가 코엑시얼 케이블은 이제 실제 선이 한 개죠. 동축 케이블. 옆에 싸고 있는 것은 이제 그라운드 선이고, 실제 시그널 선은 한 개밖에 없는데 그 선을 이용해서 우리가 여러 채널의 TV를 보는 것처럼 다 주파수로 나눠놔서 그렇게 가능한 거가 되겠는데, 이제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한다 했을 때 다운스트림 다운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주파수로 나누는, 여기에서 이게 FDM 방식을 써서 한다.
그 다음에 또 동시에 케이블 TV도 볼 수 있겠죠. 그 주파수가 틀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죠. 전화선도 있다면 전화도 이렇게 인터넷 전화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주파수 대역의 일부 앞부분은 약 45메가, 50메가 이 앞부분 정도는 이제 컨트롤 신호를 보내는 데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아날로그 신호, 밴드위스는 6MHz인,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디지털 TV 채널이라든가 또 이렇게 여기서 보는 이런 덕시스 프로토콜을 이용한 인터넷을 위한 프리퀀시 밴드로 이렇게 사용돼서 약 500MHz 또는 뭐 1GHz에 육박하는 그런 밴드 폭을 이렇게 쪼개서 사용한다. 자, 여기서 쭉 설명된 내용을 보면은 여러 개 다운스트림이 굉장히 많죠. 여러 가구들이 이 케이블을 한 개를 쉐어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스플리터는 정기적인 신호를 이렇게 나눠주는 거게 되겠어요. 하나는 아날로그 또는 뭐 디지털 TV 채널로 이렇게, 하나는 또 이렇게 케이블 모뎀으로 들어가서 인터넷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정기적인 신호를 나누는 것, 그게 스플리터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다운스트림 할 때 이제 여러 가구 집에서 다 쓰고 있기 때문에 브로드캐스팅 할 때 FDM 채널을 쓰고, 이때 이제 버전압이 기술 발달에 따라서 버전압이 계속되고 있는데 1.6GBps까지 채널당, 그 다음에 맥시멈, 최근에 그런 기술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의 싱글 CMTS가 채널들로 이렇게 여러 개 채널들 속에 이제 포함시켜서 그 전송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앞스트림도 이제 여러 개 각각 집에서 또 이제 업로드 해야 될 게 있겠죠. 여러분들 파일을 올리고 뭐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최근 기술에 의하면 약 1GBps 채널당 맥시멈 속도죠. 그 정도, 실제는 이제 서비스는 그 이하가 되겠지만 현재 기술 추세만 소개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멀티플 액세스가 여러 가구들이 같이 한 개의 코엑시얼 케이블을 이용하니까 멀티플 액세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유저들이 경쟁을 하는 거죠. 경쟁할 때 이제 랜덤 액세스 경쟁을 하고, 그 뒤에 자세히 보겠지만, 그것은 이제 어떤 앞스트림 채널을 그 경쟁적으로 이렇게 갖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원하는 시간 동안 쓸 수 있는 타임 슬롯을 할당을 받아서 시간을 쪼개서 하기 때문에 타임 디비전 멀티플 액세스 개념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FDM 기술, 여기서 TDM 기술, 그래서 FDM, TDM 기술이 이렇게 또 랜덤 액세스 기술이 이렇게, 여기서는 또 랜덤 액세스도 하고,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술이 종합적으로 사용된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애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덕시스라는 기술이 되겠어요. 이것이 이제 1층과 2층, 우리 레이어 5층으로 봤을 때 1층과 2층에 해당되는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덕시스. 그 풀네임은 Data over Cable Service Interface Specification. 자, 그 내용을 보면은 먼저 FDM이 이렇게 앞스트림은 이거죠. 여기에서도 앞스트림에서도 FDM 기술이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프리퀀시 대역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다운스트림은 물론이고, 그리고 프리퀀시 할당된 프리퀀시 채널을 쓰고, 그 다음에 TDM을 또 앞스트림에서 TDM을 쓰는데 여기서는 타임을 쪼개놨죠. 쪼개놨는데 그 앞부분 타임 슬롯, 이 미니 슬롯인데 미니 슬롯 리퀘스트한 프레임이 이 앞부분에 여러 그 사용자가 여러 집에서 이렇게 사용자들이 요청을 할 때 먼저 보낼 게 있으면은 여기에서 이 시간 동안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을 멀티플 액세스에서 여러 유저 집에서 보낼 게 있다면은 동시에 하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면은 충돌이 일어났으니까 그것이 원활히 제대로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할당을 받는 것이 이 맵 프레임이라는 게 있는데, 다운스트림에서 받는데 자기한테 할당받는 게 없으면은 그것이 충돌이 일어났다 하고 이제 백오프를 하는 게,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또 이렇게 콘텐드 경쟁을 해서, 그때 혼자만이 이제 이것을 쓴다 하면은 그때는 이제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겠고, 그때 이제 할당을 받아서 이 미니 슬롯을 이용해서 업로드할 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케이블 모뎀 업스트림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할 때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미니 슬롯이 되겠어요. 이거 할당된 것이죠. 공식적으로 CMTS한테 할당을 받은, 그 할당 받기 위해서 이렇게 경쟁적으로 이 시간 동안 나는 보낼 게 있다 하고 요청을 하는데, 그때 이제 콜리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 자, 덕시스는 그래서 데이터 오버 케이블 서비스 인터페이스 스페시피케이션인데, 이제 업스트림 슬롯 이제 보낼 게 있어서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랜덤 액세스 방식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이너리 백오프가 있다. 충돌이 일어나서 자기한테 할당을 못 받았으면 충돌됐구나 하고 조금 기다렸다가 보낸다. 그래서 이제 할당을 받았을 때 그때 이제 자기가 맵을 통해서 알 수 있겠고 이 업스트림 데이터 프레임, 이 미니슬롯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을 하겠습니다. 자, 맥 프로토콜을 요약해 보면은 우리가 배웠던 텍사노미 분류한 세 가지가 있었죠. 채널 파티셔닝 방법, TDMA, 또 FDMA, 또 CDMA는 자세히 설명 안 했지만 코드를 가지고 틀린 코드를 쓰는 거 CDMA. 그건 코드 디비전이 되겠죠. 얘기는 따로 없지만. 자, 이런 방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랜덤 액세스 방식으로는 알로하 방식, 슬로티드 알로하. 이건 이제 그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 37%, 이건 18%. 그 다음에 CSMA, CSMA CD 이런 방식이 있었다. 이건 이제 아이들 상태에 있을 때 혼자 누군가 보낸다면 100% 유틸라이즈, 이피션시가 100%까지도 나올 수 있는 방식이다. 그 다음에 캐리어 센싱 한다는 것은 정기적인 신호를 보냈을 때 들어보는 거죠. 그래서 충돌이 일어난 건지 안 일어난 건지. 그것이 이제 우리가 유선을 쓰는 경우는 쉽게 유선 인터넷 쓰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되겠는데 쉽게 그렇게 캐리어 센싱을 할 수 있겠고 와이어리스 무선 같은 경우는 충돌이 일어난지 안 일어난지 체크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자, CSMA CD가 이제 이더넷 기술과 동등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것이 이더넷 기술에 사용되고 CSMA CA는 여기는 어보이던스가 되겠어요. 어보이던스, 피한다. 콜리전을 여기는 디텍트한 거였지만 여기서는 콜리전을 어보이드, 피한다. 여기서 이제 수동적으로 디텍트하는 거지만 여기서는 능동적으로 이제 무선망 같은 경우는 충돌을 디텍트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충돌을 회피하는 거예요. 충돌이 안 일어나도록 서로 조심하는 거예요. 그것이 콜리전 어보이던스가 되겠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802.11 그 와이파이에서 사용하는 게 CSMA CA다. A는 어보이던스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챕터 7에 자세히 조금 더 다른 것들과 더불어서 나오겠지만 자, 무선망에서 이제 그때 개인적으로 참조해보고 여기서 이 정도는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테이킹 턴스, 토큰링, 토큰버스, 이제 폴링 방식도 아주 프리미티브한 기초적인 방식으로 사용된 것을 봤었고 이제 토큰을 이용해서 토큰링, 토큰패스를 봤었죠. 파이버 디스트리뷰트 데이터 인터페이스라는 이건 속도는 100mbps밖에 안 되는데 과거에 1980년대, 90년대 중반까지도 FDDI가 백본망으로 이더넷 이런 게 랜으로 쓰이고 그 랜과 랜을 연결해주는 백본망으로 FDDI가 많이 사용됐었는데 이제 파이버 디스트리뷰트 데이터 인터페이스가 되겠어요. 지금 이제 거의 사용되지는 않는데 이더넷이 그런 백본망까지 다 사용되기 때문에 이더넷 기술이 계속 진화 발전돼서 자, 이더넷 기술이 지금 이제 제일 초창기에는 2mbps, 10mbps, 그게 발전해서 100mbps, 그 다음에 1gbps, 그 다음에 10gbps 까지 이렇게 계속 실제 활용이 되고 있고 표준화는 그 이후에 80gbps, 100gbps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을 하고 있죠. 이 블루투스하고 금방 앞에서 봤던 케이블 TV의 기술인 덕시스는 위키피디아에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블루투스를 보면은 이건 이제 이 부분은 이제 ISM 밴드라고 해서 2.4GHz 대역의 프리퀀시를 이용하고 있고 UHF 라디오 웨이브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원래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RS232 우리 덤 터미널을 이렇게 연결할 때 덤 터미널을 어떤 컴퓨터하고 연결해서 쓸 때 그때 사용하는 RS232C 케이블 이런 것을 대체할 무선 인터페이스 기술로 블루투스가 1998년에 표준이 그때 결정이 돼서 소개가 되었고 자, 이 부분은 전력이 있겠죠. 전송할 때의 전송 전력 그건 2.5mW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레인지가 약 10m, 30피트 정도 범위인데 이게 이제 계속 발전하면서 블루투스 USB 동글이 되겠고 이건 이제 인터널 노트북 블루투스 카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블루투스가 버전업이 쭉 되면서 이렇게 블루투스 2.0 블루투스 3.0 그 다음에 블루투스 4.0 4.1 이런 식으로 쭉 진화 발전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블루투스 5를 보면은 이것은 이제 2016년에
릴리스가 된 표준이 되겠는데, 블루투스 5는 이건 IoT, 인터넷 오브 싱스 기술을 포커싱해서 만든 기술이 되겠어요. 블루투스 5. 그래서 버전업이 계속 이렇게 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블루투스 5.1은 2019년 이제 조금씩 더 진화 발전이 되는 건데, 자세한 내용은 이제 개인적으로 참조해보고, 블루투스가 이렇게 진화 발전하고 있다. 그 다음에 5.2 2019년, 5.3은 또 이렇게 2021년 7월달, 최근이죠. 거기는 이제 기술적으로는 지금 이런 내용까지 우리가 커버는 안 했지만, 커넥션 서브레이팅, periodic advertisement interval, channel classification enhancement, encryption key side control enhancement, 이런 것들을 이렇게 더 보강한 그런 기술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블루투스 버전 5.3이 2021년 7월 달에 어나운스가 됐다. 자, 그 다음에 덕시스를 보겠습니다. 덕시스는 이렇게 케이블 TV용으로 소개가 됐는데, 자, 이 부분은 자, 먼저 히스토리를 보면은 케이블 랩에 의해서 이제 개발이 됐고, 여기에 이제 컨트리뷰션한 회사들은 스리콤이라든가, 빅밴드 네트워크라든가, 브로드컴이라든가, 시스코, 컴캐스트, 콕스, 뭐 등등등의 인텔, 모토로라 이런 등의 회사들이 있다. 타임워너 케이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TI 이런 회사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버전업이 된 것을 보면 1.0이 97년에 릴리스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2.0 쭉 이렇게 버전업이 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덕시스 4.0은 이제 3.1부터 조금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되겠는데, 여기서 이제 속도가 처음에는 이제 10mbps, 뭐 30mbps 이 정도 속도였다면 지금은 이제 속도가 굉장히 올라갔는데, 종합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덕시스 버전 3.1은 2013년, 그것에 비하면 1.0은 97년에 나왔는데, 그 중에 버전업이 돼서 처음에는 맥시멈 다운스트림 캐패시티가 30mbps, 그 다음에 맥시멈 업스트림 캐패시티가 10mbps, 30mbps 이 정도에 됐는데, 40mbps, 30mbps 이 정도. 그런데 2006년에 3.0은 1GBps, 다운스트림이죠, 맥시멈. 그 다음에 맥시멈 업스트림은 200mbps, 3.1은 2013년에 나왔는데 10GBps, 맥시멈 다운스트림. 그 다음에 업스트림은 1 내지 2GBps, 4.0은 이제 6GBps를 고려하고 있다. 자, 이렇게 덕시스도 계속 진화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덕시스와 관련된 사진을 보고 마무리 짓는다면은, 자, 이렇게 덕시스 3.0 케이블 모뎀이죠. 케이블 모뎀. 그 다음에 이제 케이블 모뎀 터미네이션 시스템, 케이블 TV 회사에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CMTS. 자, 이런 것이 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블루투스도 마찬가지지만 시큐리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시큐리티를 이렇게 보강하는 그런 버전업이 이렇게 계속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로하넷을 보면은, 알로하넷은 이제 이렇게 소개된 것처럼 컴퓨터 네트워킹 시스템이 처음으로 그 파이오니어적인 선구자적인 그런 시스템인데, 하와이 대학에서 개발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모체가 돼서 CSMA CD까지, 이더넷 기술까지 이렇게 영향을 줬다.